극한 응용 시간입니다. 자, fx라는 함수와 gx라는 함수가 있는데 우리가 fx분의 gx라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 거야. 자, 이렇게 하나의 함수를 만들었어. 이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극한값을 구해볼 겁니다. x가 a로 향하는 극한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그래서 fx분의 gx라는 함수를 x가 a라는 어떤 실수를 향해서 한번 극한값을 구해보겠습니다. 그랬는데 극한값이 존재했어. 자, 요 상태 기억하자. 어떤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했습니다. 수렴했습니다. x가 a로 가는 상태에서. 그런데 우리가 x가 a로 간다는 건 x에다가 a를 한번 넣어볼 거잖아. 그래서 이 분모를 살짝 따가지고 리미트 x가 a일 때 fx를 구해봤더니 분모가 0이 돼요. 분모가 0이 되면 되나요? 아니요.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니까. 그런데 왜 극한값이 존재했지? 이유가 있을 거야. 자, 분모가 0이 됐다라는 건 분자에서도 0이 되는 인수가 존재했을 거야. 자, 분자 gx를 가지고 x가 a로 가는 극한값 gx의 극한값을 구해봤더니 얘도 0이 돼요. 그래야지만 수렴할 수 있어. 즉 분모가 0이 될 때는 분자도 0이어야 돼. 그래야 0분의 0 꼴이 되고 우리가 0이 되는 경우에는 그 인수를 찾아서 약분해놔야 남아있는 식을 가지고 극한값을 빵 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했는데 분모가 0이 되면 분자에서도 반드시 0이 되게 만들어줘야 된다. 즉 fx는 a로 가는 극한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x-a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fx만? 아니요. gx도요. 반드시 x-a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야 0분의 0꼴이 만들어지면서 약분 그리고 남아있는 식들을 이용해서 극한값이 뿅 하고 구해질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기억합시다. 극한값을 구하려고 봤는데 분모가 0에 가까워져. 분모가 0이야. 이면 분자도 반드시 0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분모를 먼저 확인할 수 있을 때 분모를 먼저 확인해서 0이라는 값이 나왔으면 분자도 0이 되게 만들어서 0분의 0 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모가 0이 되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가 있어. 그러니까 분모에 미지수가 있는 거야. 뭐 a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7 이런 식으로 미지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분자에다가 먼저 이렇게 넣어봤어. 그랬더니 이번에는 분자가 0이야. 자, 스타트가 이번에는 분자가 0이면 이라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는 두 가지 경우가 나눠지는데요. 자, 일반적인 경우는 분모는 0이 아니야. 그런데 분자가 0이 돼. 예를 들면 뭐 3분의 0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뭐 3분의 0이라는 실수가 되니까 0이라는 극한값을 갖겠죠. 네, 그래서 분자가 0이야. 근데 분모는 0인지 아닌지 몰라. 어쨌든 분모는 0이 아닌 값이 나올 것 같아. 그럼 0이라는 극한값을 가질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잘 안 물어봅니다. 자,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죠. 그러면 분자가 0인 상태에서 자, 극한값을 구했더니 극한값이 0이 아니라 극한값이 L이라고 나왔어. 자, L이 0이 아니야. 0이 아닌 극한값이 나왔어. 자, 분자가 0이면 분자가 0이고 극한값 L이 0이 아니다 라고 나온 상태에서는 이때는 분모도 반드시 0에 수렴해야만 합니다. 자, 분자가 0일 때 0이라는 극한값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그때는 분모가 0이 아닌 상태에서 하지만 분자가 0인데 분모도 0이야. 그럼 또 0이 되게 만드는 인수가 분명히 존재했었다라는 것, 이걸 찾아서 약분시켜놓고 남은 함수의 극한값을 구하면 0이 아닌 극한값이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자, 수렴 조건입니다.
0분의 0꼴일 거다. 자, x가 a로 가는 극한에 대해서 0분의 0꼴이면 거의 대부분 0이 아닌 극값을 존재하게 만들어 줍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 내용은요. x가 무한대로 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극한은 크게 보면 x가 0, a라는 실수, 자, 실수기 때문에 뭐 a가 3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등등등, 또는 x가 무한대로 가게 만들 거야. 음행 무한대로 가는 경우에는 우리가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해서 바꿔서 무한대 방향으로 가자고 했죠. 자, 무한대로 가는 실수일 경우에 한번 봅시다. 자, 똑같이 fx분의 gx라고 하나의 함수, 분수 형태의 함수를 만들어 놓고 이번에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빵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럼 x에다가 무한대로 빵 쐈을 때 이 fx가 무한대로 가게 될 거고 gx도 무한대로 가게 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만들어질 거야. 자, 우리 앞에서 세 가지 정리했죠. 분자가 훨씬 커, 차수가 커, 그러면 결국 발산하게 될 거야. 분모가 훨씬 커, 그러면 0에 수렴하게 됩니다. 자, 이때도 수렴은 수렴이에요. 0도 수렴이에요. 그런데 극한값이 존재했는데 그 극한값이 0이 아닌 수야. 그럼 결론 뭐라고 낼 거야?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같다. 분모가 2차식이면 분자가 2차식, 분모가 3차식이면 분자가 3차식, 차수가 같아서 무한대의 크기가 일정하게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차항 계수의 비로 극한값을 구할 수 있었죠. 자, 요 두 가지만 오늘 기억해 주면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x가 a로 가는 극한값 fx 함수의 극한값을 구했더니 l이라고 나왔고, 동일하게 x가 a로 향하는 극한값의 gx 함수의 극한값을 구했더니 m이라고 나왔어. 자, 둘 다 수렴한 상태에서 만약에 그냥 함수식 전체가 fx보다 gx가 더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이 fx와 gx가 크거나 같을 때 fx가 극한값과 gx의 극한값의 대소관계는 어떻게 정해질까? 자, 결론, 네, 역시 크거나 같습니다. 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래? fx 함수가 이렇게 있어. 얘보다 gx가 무조건 크거나 같대. 뭐 같은 점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보든 극한값은 어쨌든 이 위에 있었던 더 크거나 같았던 함수가 더 크거나 같겠지. 자, 요거는 정리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gx가 fx보다 무조건 큰 함수야. 그럼 극한값은 어떻게 될까요? 얘도 반드시 크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같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거나 같다라고 해야 정답입니다. 하지만 크거나 같은데 이렇게 뒤집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자, 요 내용이 이제 극한의 대소관계인데 일명 샌드위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fx가 있고요. fx보다 큰 gx가 있고요. gx보다 큰 hx가 있다라고 보자. 그런데 내가 x가 a로 가는 극한값을 구해볼 거야. x가 a로 가는 극한값의 fx를 빵 구해볼 거고, x가 a로 가는 극한값의 hx를 빵 둘을 먼저 구해봤더니 이 친구의 극한값은 l이고 h의 극한값도 l이야. 선생님, 이게 말이 돼요? fx보다 gx가 더 크고 gx보다 hx가 더 큰데 극한값이 서로 같다는 게 말이 된다고 방금 했습니다. 말 돼요. 자, 극한값이라는 건 실제로 딱 그 값이 아니라 그 수에 엄청 가까운 상태인 거지. 그러니까 L 엄청 가까운 상태고 L에 엄청 가까운 상태야. 그러니까 말이 됩니다. 그럼 이때 이 gx의 극한값을 우리가 구해볼 거야. 자, x가 a로 가는 gx의 극한값은 L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샌드위치인 거야. 선생님, 근데 크단데요? 크고 작은데요? 여기 등호 있고 없고 이건 샌드위치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L에 가까워졌어. 너도 L에 가까워졌어. 근데 그 두 수 사이 어딘가에 가까워질 거야. L과 L 사이에 있으니까 당연히 L이 되겠지. 자, 이게 샌드위치 문제입니다. 그래서 샌드위치 문제는 가운데 끼어있는 함수의 극한값을 구하고 싶을 때
우리는 이 함수보다 조금 작은 함수와 조금 큰 함수의 극한값을 구해서 이 둘의 값이 같다. 아, 그러면 얘도 L이라는 극한값을 갖겠구나.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샌드위치 문제입니다.